LLM을 작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보안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엔 SLM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라고 하면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SLM과 LLM. 그리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도 보안과 비용 말고도 아까 내게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웃기라고 쓴 게 아니고 소버린 AI라는 컨셉이 있어요. 소버린 AI라는 뭐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2025년 AI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걸로 LLM과 SLM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LM과 SLM 앞에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일까? 이런 거를 좀 알아봐야겠죠. 우선 LLM으로 대표되는 오픈AI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GPT나 위스퍼, 달리 이런 것들이 있죠. 위스퍼나 달리 같은 경우에는 LLM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라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대부분 서비스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GPT, 달리, 위스퍼 모두 어떤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 형태로 챗GPT라는 서비스 또는 API 형태로 제공이 되죠. 달리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에 붙어서 달리 3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위스퍼는 앱 그리고 위스퍼 API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PT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모델이고요. 달리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모델인데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해서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뽑아주고 인페인팅, 아웃페인팅이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 안에 있는 내부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위스퍼 같은 경우에는 STT,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게 되는데 위스퍼는 멀티링구얼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굉장히 깔끔하게 영어로 잘 나오고 한국어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LLM 기반 프로덕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SLM에 대표되는 라마 3.2 저희가 SLM 파트에서 나눴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파이 그리고 구글이 하고 있는 젠마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LM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정의를 했지만 이제 보통 70빌리언 오버를 LLM으로 13빌리언 언더를 SLM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라마 3.2에도 90빌리언짜리 멀티모달은 LLM으로 뭐 정확히 얘기하면 MM이라고 해야겠죠. 분류하고 젠마2도 9빌리언, 27빌리언짜리에서 27빌리언짜리를 우리가 스몰이라고 불러야 될까 라지라고 불러야 될까는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보통 저런 중간 규모의 모델들은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보통 저 정도 규모면은 이제 스몰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저것도 누가 이제 딱 정해서 좋아 이거부터 라지 이거부터 스몰 이렇게 정한 건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오픈소스 기반이고 대부분은 스몰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업에서 또는 연구에서 어떤 모델을 쓰려고 한다면 어떤 선택지를 가져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어요. 25년도에는 이제 맨 뒤에 다룰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할 때 당연히 이 AI, 특히나 LLM, LMM, SLM 이런 식의 AI 모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걔네들은 LLM은 저희가 돈을 내고 오픈AI 또는 구글의 제미니,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애들을 API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API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서버에, 그 회사의 컴퓨터에 나 이런 인풋 프롬프트 보낼 테니까 답변 좀 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챗봇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챗봇을 운영할 때 이 대화의 정답을, 대화의 답변을 오픈AI에 있는 GPT가 해줄지 구글에 있는 제미니가 할지 엔트로픽에 있는 클로드가 할지를 정해서 거기다 답변을 보내고 그 답변 그냥 받아서 사용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 건 이제 LLM을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LLM 말고 저희가 SLM, 오픈소스 모델을 직접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든 아니면 여기서 인퍼런스를 하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두 가지 이슈를 고려를 합니다. 하나는 보안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물론 이제 뭐 내 거 갖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중요 이슈로 다루지는 않으니까 물론 세 번째도 중요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 저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보통 첫 번째, 두 번째로 고민을 하니까 보안과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 데이터가 아예 법으로 제재가 되어 있어요. 외부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챗GPT를 쓰면은 챗GPT에 우리가 넣는 응답이 챗GPT를
통해서 챗GPT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 서버로 갑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안상의 이슈를 지켜주긴 하지만 어쨌든 보안 데이터가 외부로 절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회사들 또는 그런 기관들은 절대로 LLM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LLM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진짜 LLM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이런 거 말고 해외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API들을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못 쓰는 거죠. 데이터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진짜 데이터를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의 형태만 비슷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서 넘기고 답변 받은 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정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성의 한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애초에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특정 보안이 굉장히 삼엄한 어떤 회사는 아예 그냥 외부 연결 자체를 다 끊어놓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군대 같은 것도 있겠죠.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도 LLM은 API 호출을 할 때마다 비용을 냅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제 LLM들 API들은 토큰 수에 따라서 비용을 내요. 토큰 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입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LLM이 출력을 많이 주는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텍스트를 많이 생성하고 많이 넣으면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LLM을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낸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서비스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 서비스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LLM API 비용이 좀 싸지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LLM을 쓰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SLM이 더 싸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일일 트래픽이 엄청나게 큰 회사들 사실 뭐 빅테크는 더 크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에 만약에 이제 무언가 챗봇이나 이런 거를 쓰는데 그걸 전부 다 LLM에 올려서 쓰면은 하루에가 아니죠. 한 1, 2분에 몇억 개씩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들을 처리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의 검색을 만약에 LLM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면 퍼플렉시티 같이 쓰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감당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체 SLM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 고품질의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체 기술력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낫지 않나 라고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체 LLM이 이미 있습니다. 자체 SLM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여기저기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낫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어요. 이제 이런 AI, 특히 LLM, SLM은 아직까지 이게 분야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특히 이제 챗GPT 이후에 빵 터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쪽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도 당연히 비싸고 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엔비디아 GPU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클러스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되게 비싸기도 하고 비싼데 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투자 비용 많이 들지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도 서비스를 많이 하는 거에서 어차피 LLM 시대로 넘어간 거는 막을 수 없고 AI를 활용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SLM은 차라리 만드는 게 낫다.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퍼플렉시티의 소나 405빌리언 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아마도 라마 3.2를 튜닝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퍼플렉시티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옵티마이즈 패스트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API를 쓰거나 자체 LLM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쓰는지 모르지만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적당한 인풋들을 내부적으로 잘 분할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모델들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비용 면에서 이렇고 당연히 모든 경우에 LLM만, SLM만 쓰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서비스가 좀 큰 조직에서는 SLM을 작은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가 작으니까 굳이 SLM을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LLM을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크다 작다의 기준도 뭐 트래픽이 뭐 몇천만 이상 또는 MAU가 얼마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SLM을 학습하는 거에도 사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LM을 만드는데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도 돈이 들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돈이 들고 그 만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력 비용 계속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LLM을 작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보안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엔 SLM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라고 하면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SLM과 LLM. 그리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도 보안과 비용 말고도 아까 내게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이게 얘가 웃기라고 쓴 게 아니고 소버린 AI라는 컨셉이 있어요. 소버린 AI라는 뭐냐면 저희가 AI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모두 핵심 기술로 나라마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해지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나중에 그러니까 AI의 어떤 개발을 국내에선 이거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굳이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개발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빅테크 기업의 종속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챗GPT 쓰고 전부 다 클로드 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미국에서 이거에 비용을 올려버리면 비용의 타격을 그대로 받고요. 그리고 AI가 완전히 모든 서비스의 주력이 됐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다 API 형태로 쓰고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외화가 수출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또 기술력의 차이도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고 사용자들이 많이 쓰면서 UX나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고치고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커지고 여긴 점점점 작해지고 하면서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큰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버린 AI랑 약간 겹치는 거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AI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AI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LLM과 SLM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엮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점점 글로벌 회사들이 만든 서비스를 많이 써요. 저도 당연히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코딩을 일단 예로 들어볼게요. 코딩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요즘에는 코딩 교육을 할 때 제가 처음 배울 때처럼 매뉴얼 갖고 와서 막 책 다 읽고 연습해보고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하구나 하고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챗GPT를 통해서 코딩을 바로바로 해요. 내가 지금 구현하고 싶은 거를 바로 만들고 유튜브에 영상도 이런 것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도 엄청 많고 책이나 강의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해서 뭔가 한다는 굉장히 긴 여정을 굉장히 빠르게 내가 딱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코딩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챗GPT가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가 못하는 건 나도 못합니다.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에 철저하게 의존하게 돼요. 의존을 해서라도 되면 상관없습니다. 아예 되면. 근데 안 되면 해결을 못합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코딩을 1년, 2년을 계속해서 챗GPT와 함께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코딩 실력은 정확히 챗GPT에 비례하겠죠. 뭐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하면 더 아는 게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챗GPT가 하는 코딩 실력을 그냥 나는 가져다 와서 쓰는 정도일 텐데 이거는 자동화가 너무 쉽게 될 여지가 있죠. 특히 저희가 이제 뒤에서 다룰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이걸 자동화하려고 나타나는 컨셉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되게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왜 처음에 AI 교육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 1, 2년을 코딩을 챗GPT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코딩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챗GPT 코딩 스타일로 굳어집니다. 이건 제가 이미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 수강생분들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이 챗GPT 나오기 한참 전부터 코딩을 했기 때문에 제 코딩 스타일이 있고 저는 챗GPT로 코딩을 할 때는 그게 귀찮을 때만 하지 사실 저는 다 할 줄 아니까 그냥 찾아서 하거나 제가 코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딩 스타일이 챗GPT 코딩 스타일대로 갑니다. 왜냐면 내가 보고 맨날 하는 코딩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AI의 코딩 스타일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 인원이 점점 많아지겠죠. 왜냐면은 전체 유저들 중에서 코딩을 하는 유저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전체 유저 기준 극히 일부만 개발자나 원래 코딩 배웠던 사람들이고 대다수는 코딩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일 거니까요.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AI의 코딩 스타일이 대다수가 되고 대세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딩으로 예를 들어서 안 와드실 수도 있어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들면 이게 코딩뿐만 아니고 딴 것도 다 똑같아요. 자, 조금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좋은 내용이자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저 말고요. 학부생들이 레포트를 쓸 때 챗GPT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레포트를 쓰면 그 레포트를 내가 쓰나요?
챗GPT가 쓴 거를 고치죠. 자, 학부생들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초중고등학교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조금 혹시 뭐 하는 뭐 그런 게 있죠. 왜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뭐 보자마자 이게 AI가 쓴 건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어쨌든 학점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은 고쳐서 쓸 거예요. 고등학생으로 내려가 볼게요. 레포트를 쓸 능력이 글 쓰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AI가 쓴 거를 조리 있게 고치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은 프롬프트를 조금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섞어 쓰거나 하는 정도의 조악한 수준의 수정을 할 거예요. 중학생으로 내려가면 더 못하겠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쓰는 글들도 AI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여러분들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는 그러면 애들이 글 쓰는 능력이 저하되겠구나 정도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글 쓰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 AI의 글 스타일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보는 글이 맨날 쓰는 글이 AI로 쓴 글이다 보니까 맥락도 쓴 글도 참고하는 글도 다 AI가 쓴 거예요. 근데 챗GPT, 제미니, 클로드는 다 해외 서비스예요. 걔네들이 쓰는 한글로 된 글이 정말 한글로 잘 쓰여진 글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들 대비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을 정하기 좀 애매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한글로 쓰여진 글들은 AI가 쓴 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깊이의 차이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강 작가님이 쓰신 소설 또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쓴 교과서에 실려있는 좋은 글들 이런 것들은 한글의 문화와 한글의 그런 여러 가지 되게 깊은 여러 가지 내용들과 그런 철학이 담겨있는 되게 좋은 글들 글자 하나하나를 선택해가면서 순서를 고려해가면서 의미를 고민해가면서 쓴 좋은 글들 근데 이런 건 AI가 못 만들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능도 뭐 이렇게 다 떠나서 학습하는 대부분의 코퍼스가 영미문화권 텍스트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쓰는 데이터 중에 한국어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메이저 잉글리시인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적 이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화적 이해에 관련된 거든 아니면 한국어를 좀 유려하게 쓰려고 생각하는 글을 쓰려고 하면은 뭐 클로드가 그나마 좀 낫지만 어쨌든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튜닝을 한 SLM, LLM이어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좋은 글도 많이 읽었고 공부를 했으니까 알 수 있는데 밑에 어린아이들은 점점점 그게 무뎌져요. 마치 컨텐츠를 소비할 때도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걸로 이제 피해가 있다라고 알려지는 것처럼 AI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이게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고 점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뭔가 소버린 AI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세들이 나라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이크스와 뭐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 연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내고 있지만 물론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정말 나중에는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모르죠. 전 세계가 글로벌로 통일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근데 적어도 지금 한국의 문화와 여러 가지 되게 고유한 특성들은 AI를 통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께 갖고 싶다라는 게 사실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게 이제 막 우겨서 아니야 우리 거도 좋아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이런 관점에서 되게 크게 고민해 볼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이라는 개념도 넓게 보면 우리 거를 훼손하지 않고 이 내에서 뭔가를 하자라는 관점에서는 또 이것도 하나의 보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제 LLM과 SLM에서 이런 거를 고민해 볼 것들이 필요해서 꼭 LLM이 좋다, SLM이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생각을 하고 이 관점에서 모델들을 보시면 내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이제 에이전트들, 모델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면서 다양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